안녕하세요. 돈대한바퀴입니다. 1기 신도시 선도지구 2탄으로 이번엔 안양시를 준비했습니다. 1기 신도시 선도주자라고 하면은 많은 분들이 분당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여기 평촌이 분당 다음으로 아파트 시세도 높고 입지도 상당히 좋은 것이거든요. 안양시 입지를 보면은 동쪽에는 과천하고 의왕시가 있고, 서쪽으로는 광명시, 시흥시, 남쪽으로는 군포시가 있어요. 그리고 서울 금천구하고 관악구하고 되게 밀접해 있거든요. 안양이 서울의 위성도시 중 하나인데, 여기가 안양권으로 불리면서 안양, 군포, 의왕, 가천의 중심 도시거든요. 인구는 54만 명 정도가 살고 있고, 면적은 58.5제곱킬로미터라고 해요. 동안구하고 만안구로 나눠져 있는데, 동안구가 평촌 인도권이 있는 동네거든요. 지하철을 타면은 강남역까지 40분 정도 걸리고, 차로 간다고 해도 40분 정도가 걸린다고 해요. 그리고 여기 일대가 2006년도 당시에 부동산 폭등으로 인해서 버블 7으로 불린 적이 있었어요. 2021년도에는 인도권이 10억 클럽에 가입할 정도였으니까 이쪽이 집값이 되게 비쌌다는 말이겠죠. 또 평촌을 보면은 강남의 대치동급이거든요. 여기가 학원가가 되게 많이 모여있어서 경기도 사교육의 탑1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에 비해서 평촌은 왜 이렇게 조용한지 아세요? 선도지구 선정 공모에 적극적이었던 분당과는 달리 평촌 신도시는 잠잠한 편인데요. 그 이유를 알기 위해 평촌에서 가장 입지가 좋은 목련 2단지를 가봤습니다. 여기 목련 2단지가 왜 입지가 제일 좋은 아파트냐면, 번개역 상권들을 다 이용할 수가 있고 번개역이랑 가깝다 보니까 입지가 좋은 아파트로 꼽히거든요. 세대수는 총 994세대고 용적률은 193%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1기 신도시 선도지구로 지정이 된다고 하면은 역세권 초고밀도 개발로 해가지고 용적률을 750%까지 쌓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보면은 리모델링을 한다고 플랜카드들을 걸어놨거든요. 근데 여기 리모델링 팜플렛 그 바로 앞에 지금 여기는 또 재건축을 하자는 조합원들의 의견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리모델링이냐 재건축이냐 이런 의견 충돌이 생겨서 지금 좀 애매한 상황에 놓인 것 같아요. 그러면 리모델링 했을 때 비용과 재건축 비용이 많이 차이 나는 걸까요? 사실 리모델링을 하냐 재건축을 하나 비용 차이는 그렇게 많이 없어요. 리모델링을 해도 4억 정도가 든다고 하고, 재건축을 한다고 해도 4억 정도가 들거든요. 근데 여기 조합원들이 왜 리모델링으로 돌아서려는 의견이 있냐면, 여기가 선도지구로 선정이 될지 안 될지도 지금 모르는 상황이고, 만약에 지금 선도지구로 들어간다 해도 여기 아파트는 10년은 기본적으로 기다려야 돼서 우리가 계속 이렇게 살 필요가 있냐, 그냥 차라리 빨리빨리 진행되는 리모델링 사업으로 시행을 하자, 이런 의미로 해서 리모델링을 찬성하는 사람들도 생기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사업성인데, 평촌 자체가 용적률이 다른 1기 신도시들에 비해서 높은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재건축을 한다 해도 사업성이 많이 안 나오거든요. 분당 같은 경우에는 입지가 좋은 곳들은 사전 동의를 다 받아놓고 우리 이렇게 재건축할 준비가 됐다, 이런 제스처를 다 취해놨거든요. 근데 저는 이 아파트가 리모델링으로 가도 수요는 좀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 게, 다른 아파트가 선도지구로 지정이 돼서 재건축이 이루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다른 아파트가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동안 그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이주를 해야 된다는 말인 거잖아요. 이 아파트가 리모델링이 내년부터 착공이 시작이 되면은 아무래도 재건축보다 리모델링이 좀 더 빨리 끝날 테니까 재건축을 하는 동안 기다리던 사람들이 이 리모델링이 된 아파트로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람들이 재건축이 된다 해도 이 동네를 떠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리모델링 되고 깨끗한 아파트에 살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예요. 목련 2단지 아파트가 시세가 한 6억 정도 되는데, 재건축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이주 수요가 생기면은 시세가 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앞서 얘기했듯이 평촌은 다른 1기 신도시들에 비해서 용적률이 높은 편에 속해요. 여기를 용적률을 엄청 많이 주지 않은 이상 사업성이 크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좀 보이거든요. 근데 역 주변 500m에 있는 아파트들은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잖아요. 아무래도 역세권에 있는 아파트들이 사업성이 좋으니까 역세권에 있는 아파트들만 돌아보려고요. 이 아파트 단지가 평촌에서 선도지구로 지정될 가능성이 큰 아파트 단지라고 하거든요. 여기가 초원 부영 7단지인데 총 세대수가 1743세대이고 용적률은 212% 정도로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 아파트는 세대수가 많고 입지가 상당히 뛰어나기 때문에 단일 단지로 선도지구 지정을 바라보고 있거든요. 목련 아파트와는 다르게 선도지구로 지정되려고 주민설명이랑 동의서 접수 개시를 했다고 이런 플랜카드들이 걸려 있어요. 이쪽 주민들은 재건축을 하자는 의지가 강하다는 거겠죠. 실제로 플랜카드를 하나 보는데 사전 동의율이 75%를 넘었다고 해요. 구형 아파트는 21평 기준으로 평균 거래가가 5억 5천 정도 나온다고 해요. 주변 비산동에 있는 삼성 레미안 아파트가 2021년에 준공이 되었는데 평당 3,450만원 정도에 분양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이쪽 아파트는 평촌역 초역세권으로 재건축 시 대단지가 될 거니까 평당 4,500만원 정도 분양가를 예상한다고 하거든요. 여기가 재건축 특별법으로 해서 용적률을 500% 정도로 받을 수 있다고 하지만 사실상 350
350% 정도만 받을 거라고 예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용적률 350%를 잡고 계산을 하면은 추가 세대수는 1135세대가 될 것 같고 신축 후 세대수는 한 2800세대 정도 될 것 같아요. 여기 조합원 분담금을 계산을 해보면 1억 정도를 환급 받을 수 있어서 사업성이 좀 괜찮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문제가 하나 있는 게 조합원들이 재건축을 통해서 수익이 발생했을 때 지자체 기부 체납금이라는 걸 내야 돼요. 안양시 측에서는 복합환승센터를 짓겠다고 안양 역만한 부지를 기부 체납금으로 내라고 하고 있어요. 주민들은 이렇게 하면은 재건축 실익이 없다, 불합리하다 명확하게 해달라고 요청은 했지만 지자체는 꼭 복합환승센터가 아니어도 된다, 기부 체납금은 법으로 정해진 선안에서 정하는 거라는 입장이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아파트 한 개 부지 절반을 기부 체납금으로 해야 하고요. 실질적으로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지 않겠다는 뜻 아니냐고 하는 거죠. 내가 기부 체납금 비용을 안양역만한 땅을 내야 되는 건지 이런 구체적인 사항을 지자체에서도 얘기를 안 해주고 있으니까 주민들 속은 터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양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에서도 사업이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노력을 해줘야 되는데 지자체도 애매하게 제스처를 취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 기인마을은 역세권이 아닌데도 선도지구 유력 후보로 꼽히는 곳 중에 하나거든요. 그 이유가 뭔지 살펴보니까 여기가 학군이 되게 좋아요. 여기 기인초, 기인중이 공부를 되게 잘하는 학교들이고 근처에 학원가들이 되게 근접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이 선도지구 중에 유력 후보로 꼽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여기가 재건축이 될 시 사업성이 좋다고 느껴지는 게 여기가 아무래도 학군이 좋다 보니까 젊은 분들의 수요가 계속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여기가 4호선이랑 멀다 했지 다른 역이랑 멀다고는 얘기를 안 했거든요. 근데 여기가 근처에 동인선이 생긴다는 얘기가 있어요. 여기도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확률도 있고 근처에 학군도 너무 좋으니까 여기가 선도지구 유력한 후보로 꼽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 꿈마을 비인 블록은 통합 재건축으로 갈 것 같은데 4개 단지를 합쳐서 통합 재건축으로 한다고 해요. 그 4개 단지를 합치면 1700세대가 나오고 용적률은 평균 한 210%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파트들을 보면은 대형 평수들로 많이 이루어져 있거든요. 매매가가 12억에서 13억 정도 하더라고요. 여기 꿈마을 비인 블록 분담금 계산을 해보면 공사비를 평당 800만원을 잡고 용적률을 360%까지 올린다고 쳤을 때 일반 분양가가 평당 3,800만원 정도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기존 36평에서 38평 정도 사는 사람이 35평형을 선택 시 추가 분담금이 최대 9,800만원 정도가 나오고 대형 평수에 살던 사람들이 35평을 선택할 경우에 한 5,500만원 정도로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가격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사업성이 괜찮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평촌이 다른 1기 신도시 선도지구와는 다르게 아직 딱 정해진 것도 없고 리모델링이냐 재건축이냐 이런 의견들이 갈려서 애매한 상황에 처했거든요. 그래도 평촌에서 4,000호 이상은 꼭 돼야 되는 거잖아요. 저는 여기 2개의 단지를 한번 꼽아봤는데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